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백악관에서 서로를 칭찬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 1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며 노지를 통해 1,7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밀한 정치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머스크는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에 3억 달러에 가까운 지원을 제공했고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머스크는 기존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외교 및 복지 부문 예산 감축 등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정치 방식으로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천재로 평가하며 그와의 미래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머스크 역시 향후 정치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기술 기업까지 포함하는 계약 검토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델과 CDW 등 10개 주요 기술 기업의 비용 내역과 구체적인 절감 방안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정부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해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현재까지 60개 기관에서 총 1만 1,297건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약 33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외주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인력을 활용하고 성과 중심 계약 방식을 확대해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간 및 고위 관료들을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한 미국 대학에 유학 보내며 서구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배우도록 해왔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특히 인기가 많아 중국 내에서 해외 최고의 단교로 불리며 고위 정치인들과 엘리트 자제들이 다녀간 이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이유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정치인은 중국이 학문적 교류를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 내 문화와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을 취소하고 유럽이나 자국 여행을 선택하면서 미국 관광 산업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항공 여행은 20%, 육로 이동은 35% 감소했으며 유럽발 항공 예약도 12% 줄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불친절한 대우를 이유로 미국 여행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관광객의 감소는 국경 인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현지 업체들은 할인과 환영 이벤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외국인 지출 감소로 올해 약 85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며 국내 관광으로 이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에너지, 자율주행차, 드론,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으려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전기차와 드론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AI 칩과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미국의 AI 칩 수출 금지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을 자극하고 있으며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더 이상 중국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에 불과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 강화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여름 동안 미국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귀국 시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들은 여름 동안 유학생을 위해 주거 지원과 이민 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은 여행과 체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일부는 미국에 남기로 일부는 귀국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듀크, 애리조나 주립대 등은 여름 주거를 제공하거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경 심사에 대비해 친미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5월 회의에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상품 가격을 밀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실업률 및 물가 상승 위험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연준은 정책 변경 없이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췄고 투자자들은 여름 동안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등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해 연준의 내부 경제학자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했으며 실업률은 2027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많은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고 오래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관세가 일단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전략이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기반으로 한 임시 관세 조치를 포함한 대안 플랜 B를 준비 중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먼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한 뒤 각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 및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맞춤형 관세를 적용하는 2단계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적 기반이 기존 IEEPA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도전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협상에서 갈등 요인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며 협상을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 절감 프로젝트인 도지에서 물러나고 다시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등 본인의 핵심 기업들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며 회사 회의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매출 급감과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머스크는 로봇택시 출시와 자율주행 기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화성 무인 임무를 위해 스타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최근 발사에서는 귀환 열차 보호 타일 시험에 실패해 과제가 많음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xAI를 소셜미디어 X와 합병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 하며 챗봇 그락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오픈AI 등 경쟁사를 앞지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와 보어링 컴퍼니 등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 또한 임상시험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해당 회사들에 대한 머스크의 직접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적자를 줄이지 못한 공화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공화당 내 비판 세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더 깊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자신이 주도한 정부 효율성부 노지의 비용 절감 노력을 약화시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세금 감면 연장, 국방 및 국경 보안 지출 증대를 포함하지만 메디케이드, 식량 지원, 고등교육 등에서는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영향력 있는 발언은 공화당 내 예산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조안나 스턴과 자라드 콜은 구글 VEO3와 런웨이 AI를 사용해 거의 전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단편영화 My Robot and Me를 만들었습니다. AI 영상 제작 도구들은 사실적인 장면을 생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수많은 시도와 세심한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영화 제작에는 1000개 이상의 클립과 수일간의 작업,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가 사용되었습니다. AI 도구들은 상상한 장면을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세밀한 연출 없이는 고품질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저자들은 AI가 창작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예술성과 감동은 여전히 인간의 손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여성 크리스티나 체프먼은 원격 근무를 가장한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며 북한 IT 인력들이 미국 기업에 취업해 불법적으로 급여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도난당한 미국인의 신원을 사용해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로 미국 회사에 접속했고 체프먼은 장비 수령과 설정, 급여 전달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기 행각은 미국 내 수십 명의 노트북 농장 운영자들을 포함해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수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IT 인력은 위장 취업을 통해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기업 내부망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프먼은 결국 FBI에 의해 검거되어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9년형에 처할 수 있고 현재는 홈리스 쉘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유럽연합산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또한 애플의 아이폰 등 해외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내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애플 CEO 팀 쿡에게 아이폰을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피할 수 없다고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측은 관세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상을 촉구했지만 핵심 사안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 전체를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번 발표를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들과 주권 AI, Sovereign AI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권 AI는 각국이 AI 기술을 국가 인프라로 간주하며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화된 AI 칩 시장은 무역 전쟁과 외교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기회이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AMD와도 1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는 정치 행사에 맞춰 과장 발표되거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수익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신규 원자로 승인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연방 토지를 군사 및 데이터 센터용 원자로 설치에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속도 개선이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독립성과 공공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소형 모듈 원자로와 기존 원자로 재가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직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통화 중 여러 차례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고 언급했으며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에게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청했지만 그는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바티칸에서 열릴 저위급 평화회담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푸틴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하위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반복해 회담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결국 미국의 명확한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이건 내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미국의 개입 의지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은 2018년부터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로봇, 인공지능, 위성 등 전략적인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일부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바이오 기술, 우주 개발, 고도화된 제조업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중국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막대한 투자와 집중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중국은 AI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높이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국영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과도한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내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은 과거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견제와 기술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오히려 자극제로 삼아 군사력, 식량, 에너지, 금융체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자급자족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은 애플의 전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협력하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AI 동반자 기기 1억 대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직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안경이 아닌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고 화면이 없으며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품입니다. 알트만은 아이브의 스타트업 아이오를 약 65억 달러에 인수하고 아이브에게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역할을 부여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오픈 AI의 가치를 최대 1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AI 기기는 맥북 프로와 아이폰 다음으로 사용자의 책상에 놓일 세 번째 핵심 디바이스를 목표로 하며 애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트만은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2026년 말 출시를 목표로 대규모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 주요 국가를 순회하며 글로벌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조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AI 슈퍼컴퓨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컴퓨팅 산업의 중심이라며 대만을 치켜세워 현지에서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를 지지했으며 사우디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국제적 행보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조건적 휴전, 광물거래, 터키 회담 참여 등 그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푸틴과의 통화 후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며 협상 없이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강화했고 추가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부족한 상황에 피로감을 느끼며 젤렌스키는 핀란드 대통령과의 통화 후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군사 중립국으로 만들고 러시아 문화적 영향력을 복원하며 점령한 영토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미국의 개입 축소를 기회로 삼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주요 동맹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 공유, 연합훈련, 지휘체계 통합 등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해군과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며 대만 침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밀 타격 무기와 기동 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 지휘 체계를 신설하고 미국과의 연합 지휘본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필리핀 등 동맹국과 협력을 확대하며 1년에 40건 이상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맹 간 통신 시스템 차이와 군사교리 불일치 등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 경보 레이더, 미사일 방어 체계, 대함 무기, 기뢰, 드론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을 구축 중입니다.